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사항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사항 2에서는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그리고 그 지적 공부 열람 발급하는 방법 또 물론 종합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관련되는 일부 내용 이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지적 공부별 등록상 암기하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미 한번 했어요. 이미 한번 그 우리 테마별로 제가 쭉 올려놓은 거에 거의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가 7개가 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이렇게 7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토지 표시 6개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재 지번은 7개 지적 공부에 다 나옵니다. 다 된다라는 거죠. 다 등록된다. 그 다음에 지목은 목도장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자, 지목은 도화장에 나온다. 이때 도라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여기만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는 정식 명칭을 다 쓰고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부호를 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 면적은 면장하고 계시대. 면장. 면적은 장에만 나온다. 이때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따로 머리 끌지 안 땄는데 경계는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이 지적 공부 중에서 선이 등록되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만 나와요. 그래서 경계는 여기 나오는 거죠. 다음에 좌표는 역시 머리 끌지 안 땄는데 지적 공부 이름 중에 좌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 6개가 맞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등인데 이제 소유자가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소, 대장 이렇게 암기하는 건데요.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명부, 대지권등록부 이 4개를 합쳐가지고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 이 4개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만 소유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라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다 플러스 소유자의 변동 일자와 그 원인까지 포함해서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유권 지분은 지대공 이 지자 여기 소자 따면 안 돼요. 이것 따면 안 되고 지자 따가지고 지대공 지분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점명부에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고장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장도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여기만 없고 나머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축척은 축도장, 자, 목도장하고 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도장, 축척은 도와 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고 다음에 토지동 사유와 개별공 시지가는 사계장, 사유와 이 사가 토지동 사유예요. 걔는 개별공 시지가 이것은 장에만 나온다.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토지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운 게 7개인데 이것만 외워서는 조금 모자라고 그 지적 공부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면적하고 토지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 앞에서 면장, 사계장 하고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계 면장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사계 면장 이렇게. 공유점명부에는 특별한 거 없고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이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그 대지권의 비율만 근데 나타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쓰죠. 그래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다음 이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게 구조물 및 건축물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이게 나와요. 이게 등록사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임야도에도 이런 게 나올까 싶지만은 자, 지적도, 임야도 합쳐가지고 지적도면이라고 하잖아요. 지적도면 공통된 등록사항에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가 들어간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잡등록부에 특이하게 나오는 것은 부호 및 부호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별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꼭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이것을 이제 그 지문으로 연습해 본 거, 방금 봤던 것을 다시 연습 좀 해보면은, 자, 토지의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됐죠. 모든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은 목도장이라고 외웠잖아요. 목도장. 그래서 여기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한다. 다음 면적은 면장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토지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는 사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나온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연월일, 이게 지금 합쳐서 제가 소라고 한 거예요. 소대장은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이라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다음, 자, 지분 나오는 거. 지분은 지대공하고 외웠으니까, 자,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우리가 고장도 없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안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도면이라는 게 지적도면, 즉 지적도와 임야도. 이것을 제외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잡등록부에는 등록을 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게 대지권 등록부가 진짜 나타내고 싶은 등록사항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거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다. 지적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임야도도 포함해서 쓰는 말이다. 즉 임야도에도 건축 및 구조물 위치는 등록됩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각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위주로 받고, 근데 만약에 못 외우겠다, 나 이것까지 외울 것까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많이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한 20번, 30분 읽으면 된다고요. 한 3번 외우려고 노력했다가 안 외워진다고 말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20번, 30번 반복해서 계속 듣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자기 것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종합 공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거, 자, 등록상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는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작물인데 얘는 부동산을 종합해 놓은 거라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등록되냐? 5가지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 다섯 번째 부동산 권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만 외워서는 안 되고 원래는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원래는 지적 공부에 있는 건데 갖다 쓴다. 이렇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갖다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있는 내용 갖다 쓴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실거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등록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다음 부동산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등기법 48조에 따른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48조에 등기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왼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우리 지적법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출문제 봐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지적법에는 아예 없는 말이었거든. 그런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도입되면서 그때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딱 한 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종합공부에서 나온다. 이 외 부분에서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자,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76조 3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련 기관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소관청이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데 이 왼쪽의 내용과 오른쪽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불일치하다라는 것을 소관청이 알았다. 그럼 소관청은 이걸 관련 기관 장에게 통지해서 정정해달라라고 요청하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친다 그러면 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공부 관련돼서 보셨고 참 중요한 건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이게 열람, 보존, 열람, 발급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자, 먼저 이 세 가지 나오는 건 보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적공부 영구 보존돼요. 등기부도 마찬가지고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자한 경우는 지적소고에 보존하지 않는다. 이거 전산화 시켜놨다 그랬으니까 창고에다가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자의 지적공부는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그게 2번이에요.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지정할 경우에는 자,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라. 자, 1번에서는 지적소고,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지적소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근데 전산화된 것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보존하죠. 그런데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지적소고에다 보관할 때는 소관청만 주체가 되는데 전산화되어 있을 때는요. 시장, 군수구청장, 소관청이잖아요. 플러스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1번의 소관청에 대응하는 말이 2번의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1번의 지적소고에 대응하는 말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이렇게 서로 대응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보존해야 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전산화된 지적공부잖아요. 이거 멸실, 훼손된 경우 대비해가지고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하세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라 했는데 장관이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을 공개하는 방법, 열람, 발급하는 방법인데 자, 4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라 그랬어요. 이게 그 소관청으로 가란 소리인데 이것은 종이로 돼 있을 때 얘기다. 그런데 자, 5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되는 지적공부, 그러니까 전산화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싶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소관청입니다. 소관청 개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도나 임야도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나 임야도가 100%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받는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지적공부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이것을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제출해라. 이게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라는 소리인데 신청서 이름이 되게 길어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이 말은 지적공부를 열람 발급할 때도 이걸 내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 발급할 때도 제출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할 거냐?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5번하고 6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5번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6번에서는 소관청이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서로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를 이제 보존하고, 자, 지적 공부를 보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1, 2, 3번이고, 그것을 이제 이제 열람하고 발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4, 5, 6번입니다. 생각보다 이 1, 2, 3번, 4, 5, 6번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꼭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토지 이동, 장이 바뀌었어요. 토지 이동 파트로 넘어가는데 토지 이동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신규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신규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서류거든요. 신청서 플러스 제출 서류. 내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자 1번 받아 매립했으면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나 공사 다 끝났다. 받아다 매입했다. 라고 하는 확인증 들어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미등록당 등록하러 갈 때 가져가는 게 법원의 확정 판결서입니다. 이거 가져가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소송까지 갈 것은 없고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우리 지적법에서 유일하게 장관이라고 할 때 대부분 다 국토장관이냐 국토교통부 장관 딱 한 번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4번 그 밖에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고도 내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져와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부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는 소유권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가 등기부 관련 자료잖아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절차상 아직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등기 관련돼서 그 등기 관련된 장부들을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런 말.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서류 4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자,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만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거 할 때 다 서류 필요하거든요. 그런 서류들 전부 다 마찬가지. 이 2번 규정은 신규 등록에다가 지금 제가 써놨지만 등록 전환에 이 말이 나와도 옳은 지문이에요. 분할에 이 말이 나와도 옳은 지문이고 지목 변경에 이 말이 나와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거. 다음 3번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할 때에는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낸 땅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다 전부 촉탁 대상이거든요. 딱 하나 촉탁 안 되는 거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부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신규 등록이고 다음 이제 등록 전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은 그렇게 잡고 이 등록 전환 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등록 전환 하다 보면은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될 때가 있고 지목 변경이 수반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중에서 1번만 지목이 변경되고 이 3, 4는 지목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문장이 1번 지금 규정인데 읽을 때 산지관리법하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 지적법에서 산지관리법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이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읽어도 되고 이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하는 등록전환 대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산지관리법이 딱 나오자마자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등록전환 대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다음 2번째 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체한 것이 불합리할 때 이때 등록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번째 임야도의 등록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불법적으로 소유자 마음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 전환이 형질 변경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만 지목을 바꿔주지는 않겠다. 다음 4번 도시군 관리객선에 따라 토지 분할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적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임야도의 지적도로 옮겨올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당장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지목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전환 공부할 때는 이 대상 토지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에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등록전환 신청할 때에는 지목 변경 수반 여부 관계없이 즉 지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오려면 축척이 완전히 바뀌어요. 축척이 커진다고. 커지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새롭게 지적도로 옮겨오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2번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함에 있어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입니다. 그럴 때는 될 면적, 등록전 될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될 면적이라는 말은 새로 한 면적이에요. 그런데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회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등록전을 하게 된다. 그럼 직권을 정정한다라는 말은요, 새로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내이든 초과이든 결과적으로는 새로 이 측정한 면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새로 한 걸 쓰게 돼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내일 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임야도를 놔두고 고치지 않고 놔둬요. 그러나 초과할 때는 그걸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될 면적이라는 것을 새로운 면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 틀리게 낼 때는요,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 임야대장의 면적이라는 것은 종전의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할은 이게 대상 토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분할이 대상 토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분할은 이제 신청 의무 있는 게 있고 신청 의무 없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물론 신청 의무다 그러면 60일 내로 신청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60일 내로 신청한다 이거밖에 없는데, 분할은 나눠집니다. 의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그래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때 이때 분할할 수 있어요. 제가 보통 과수원이 있고 이 과수원 한쪽에 집 지려고 형질 변경했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한다고. 근데 이거 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분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목도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 있고, 세 번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에서 분할할 수 있고, 보통 제가 3번 설명할 때 이 지그재그 땅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4번,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여가 받았다. 자, 개발 행여가를 받았는데 이게 통째로 한 필지를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한 필지 중에 일부를 개발하도록. 그러니까 분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총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신청 의무가 있고 2, 3, 4는 의무가 없다. 이 첫 번째 것이 특징이니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신청 의무가 없고 1번만 있다고요. 1번은 그리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라. 특징이 2가지다. 그 다음에 분할 정가 후의 면적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누기 선만 긋는 거잖아요. 분할은 한 필지 놓은 상태에서 선만 긋기 때문에 면적이 같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2번. 분할조는 면적이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입니다.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러니까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모자라잖아요. 조금 모자라잖아.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더해주고, 만약에 조금 남았어. 그럼 비율에 따라 조금씩 버리고. 그래서 똑같이 맞춰라. 분할되기 전과와 똑같이 맞춰라 그 말이고, 초과해야겠다. 초과했을 때는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라. 여기서 이게 새로 한 것을 정확하다고 보고 종전의 게 지금 잘못됐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의 것을 정정해버리는 거죠. 다만 등록 전환할 때는 방금 직권 정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정한다라는 말만 썼지 직권이다, 신청이다 표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그 합병 요건이에요. 합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하나 추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요건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못합니다. 지번부여 지역, 소유자, 지목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고, 두 번째,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 못해요. 그러니까 땅이 붙어있어 합병하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면 합병 안 됩니다. 이게 등기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 합병되죠.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 합병됩니다. 그러나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다음에 지족도 및 임야대 축척이 서로 달라요? 합병 안 됩니다. 축척이 같아요. 즉 같은 도면 안에 있을 때
합병할 수 있는 것이지 축척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다음 5번. 자,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잖아요. 합병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일 때는 지분까지 같아야 소유권자 같다고 보는 것이고, 소유자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써 있다. 그러면 역시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병 요건 이게 다가 아니고 다시 6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게 등기법 관련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6번부터 9번까지는 등기법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토지 등 건물이든 어차피 이게 지적 공부 정리한 다음에 이제 등기부 정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등기사항에서도 합병할 수 있냐 없냐가 논해집니다. 올해 그거 여러분 잘 나와요. 올해 지금 등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등기부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이 토지 합병해 달라라고 하면은 소관청은 등기부를 봐봐야 됩니다. 등기부를 봐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소유권 말고 이런 다른 등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용의권만 있어.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합병돼요. 용의권만 있을 때는 합병이 돼. 그런데 합병 대상 토지 용의권 외의 등기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저당권이 있다거나 가압류가 있다거나 무슨 뭐 가등기 있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가처분이 있다거나 합병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용의권만 있으면 무조건 합병되고 용의권 아닌 것들이 붙어 있으면 합병을 못 한다. 그러면 용의권 아닌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합병이 안 되는데 예배가 하나가 있었던 게 그게 8번이었어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러니까 예배가 딱 하나 있었거든. 같은 저당권. 양쪽에다 똑같은 저당권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같지 않은 다른 저당권 있으면 합병 못 하거든요. 근데 같은 저당권 있을 때만 합병이 된다 그랬는데 추가로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9번이.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이야. 2월 달에. 이거. 그래서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합병 목적이 되는 부동산 다 똑같은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 이게 아마 그 재개발 지역 또는 뭐 그쪽 지역 토지 합병할 때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는 연립 대상될 때 아마 그래서 이게 신탁 등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9번 새로 추가됐다라는 거 정리해 보면은 용의권만 있을 때는 무조건 합병할 수 있고 용의권 아닌 것들이 있으면 합병을 못하는 원칙인데 예배가 하나 같은 저당권 있어 합병됐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된 게 이제 동일한 신탁 등기 있을 때도 합병 가능하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합병에서 많이 나왔던 게 합병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측량 및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측량도 안 하고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 역시 대상 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가장 기본 사유가 1번이에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이게 형질 변경이 준공되면 그럼 지목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요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을 신청하면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사가 준공이 돼야 합병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사 준공 전이라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적. 도시개발 사업적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 바뀌었을 때 지목 바뀌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가 우리 미역 공장 갖고 예를 들었던 게 3번이었죠.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이제 마지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바다가 돼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만약 있다. 그러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하잖아요. 소유자가 알아서 어리는 걸 바라잖아.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다른 토지동 사유들은 다 60일인데 얘만 90일이다. 왜? 신중해야 되니까. 두 번째, 소관청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통지해라. 이때 이제 직권으로 정리가 됐어요. 신청하는 게 직권으로 말소했다고요? 그러면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게 아니고 공유수면관리청한테도 통지해준다. 3번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환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이것을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없다. 여러분 토지가 말소가 돼서 회복됐을 때 원래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그게 복귀되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회복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청 의무가 없다. 다음 4번 소관청이 회복 등록할 때에는요. 그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로 땅 말소가 됐잖아요. 그때 지적 공부를 폐기시킨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어. 영구 보존하니까. 그러니까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회복할 때 필요하면 측량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지적 측량 성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제 회복됐지 않습니까? 회복됐으면 그 결과를 역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근데 회복할 때 통지하는 소유자는 원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상 2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암기상 2가 좀 많네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지금 30분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수업을 다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복습을 쭉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인기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했을 때 정말 학생들 접속량 많았고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랍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은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거든요.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1에도 말했지만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겁니다. 화이팅!